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압박 캠페인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는데 필요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에 정면으로 경고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될 경우 미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취할 선택은 핵 프로그램과 경제적 폐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택지는 매우 많다면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쪽은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be more concerned than the United States. I mean, the United States has lots of options to isolate North Korea. We can have a missile shield, we can build a bigger missile shield. It's North Korea is the one that's really in the box here. So they should consider that. 외교 군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게 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tried different strategies, including backing off of military exercises, so they've been willing to take some steps to try to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Thus far, North Korea's done nothing. I don't blame the White House for that, though. I think that's all on North Korea's shoulders. 군사위 소속의 말사 맥살리 상원 의원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ust like with other bad actors, we need to be using 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 keep the sanctions pressure on, more diplomatic efforts in the region, and military deterrence as necessary.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능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And many of President Trump's other actions in foreign policy have weakened our ability to mobilize the world to isolate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팀 케인 의원은 미국이 검토 중인 다음 단계에 대한 대북 브리핑이 시급하지만 아직 백악관이나 행정부로부터 그런 계획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올해 첫 브리핑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북한과 이란의 두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대해 외교 경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며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We still remain engaged and hopeful that we can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to get the denuclearization that Chairman Kim promised to President Trump back in 2018. 지난 연말 북한의 성탄 선물과 위협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here with you all in December sometime when there was lots of talk about what might happen at the end of the year. We've not seen that yet.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습이 대이란 최대 압박 작전의 일환이냐는 질문에는 최대 압박에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요소가 있다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올해 남북 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하며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공동 등재 등에 대해서도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미북 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정한 질문에는 미국은 준비돼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은 6일 발표한 2020년 주요 리스크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위성 발사나 ICBM 시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도발의 목적은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제재 완화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라시아 그룹은 올해 국제사회 최대 위험 요소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꼽으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와 불확실성, 더 불안정한 외교 정책 환경을 언급했습니다.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강경 메시지로 인해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고립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 체제의 탄압 대상이 되기 더욱 쉽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핵 문제가 계속 한반도 평화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올해는 안보리가 반드시 논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이 최근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비수기에 따른 감축 운항으로 보이는데 최근 북한이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항공의 최근 운항 기록을 보면 주력 항공기인 TU-204 기종이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 베이징을 4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고려항공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1번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지난 일주일 동안 이뤄진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은 5번에 그쳤습니다. 고려항공의 정기 노선인 중국의 상하이와 shenyang은 물론 지난해 시작한 마카오와 다롄 노선의 운항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 최대 3분의 1 이상 운항이 급감한 겁니다. 겨울철 비수기에 따라 기존 노선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스케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항공은 주 5회까지 확대 운영하던 베이징 노선을 겨울철에는 주 3회나 그 이하로 줄였고 상하이 등의 노선도 주 2회에서 몇 주에 한 번 운항으로 변경하곤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타개할 방편으로 삼는 북한의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겨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지와 시설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lso infrastructure intensive, so you have to have decent hotels and ways for people to get to them. 브라운 교수는 또 최근 북한이 스키장 건설과 삼지연 지역 개발 등 겨울 관광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 대비 손실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정상은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겨울철 관광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에 불과해 여권 영향력이 수년째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법률 회사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7일 발표한 2020 헨리 여권지수에서 북한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공동 100위에 올랐으며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소말리아, 시리아 등 9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2017년 유엔 대북제재 시행 이후 3년 연속 100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올해 헨리 여권 지수에서 일본은 무비자 여행 가능국이 191개로 1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189개국으로 3위, 미국은 184개 나라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한반도 안보 관련 최대 민간단체인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을 집중 조명한 첫 공식 개간지 한미동맹 전어를 6일 발간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장을 맡고 있는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특집 기고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조건들이 적절해지고 한국군이 관련 역량을 확보하는 대로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것 외에는 미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연합사의 현행 구조와 역할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창설된 주한미군 전후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미한 양국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병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